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3천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직결 채용을 했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은 거예요. 수용소와 감옥을 설치해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놓고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걸로.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무조건 다 선고문을, 심지어는 이제 그 자궁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는 이런.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도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아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죠. 바로 쿠데타인데요. 정부에게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쿠데타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쿠데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흉악 범죄자들, 삐뚤어진 욕망 덩어리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님이신 가톨릭대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또 한 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쁜 녀석들을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법무연수원 교수로 명예퇴직하신 부하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염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범죄학자 대 목사편에서 범죄자는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 한 3개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안 나타나가지고. 치과부터 예약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은 크게 변함이 똑같아요. 예. 저는 고쳐 써진다고 믿고 32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두 분 이렇게 뼛속까지 다르시다니. 오늘 극과 극 처음부터 아주 극과 극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쿠데타와 혁명,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쿠데타는 지배계층이 자기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더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더 가지려고. 혁명이란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은 보통 시민자가 많이 붙잖아요. 억압된 사람들이 억압된 걸 좀 해소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쿠데타를 이제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반란적 쿠데타가 있고요,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란 쿠데타는 뭐냐면 집권 세력을 갈아엎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쿠데타겠죠.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집권을 해야 되는데 반대 야당이나 이쪽이 너무 나한테 덤벼. 이걸 좀 제압을 해야겠거든.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인 군벌이나 경찰들을 동원해서 때려잡는 경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까지 안 가도 저는 그냥 원론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느낌만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원론만 얘기했어요. 쿠데타는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190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여 차례. 예, 190여 차례.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르키나파소나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기니, 이게 지도로 연결하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띠로 돼 있습니까? 벨트처럼? 예, 쿠데타 벨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이름이 아예. 예.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세계의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는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답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 교수님들의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 어떤 쿠데타입니까? 글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쿠데타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랑 지금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칠레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네네. 73년도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고 육군 이제 대장이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네네.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가리가 죄송합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어떤 인물입니까?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한 상태에서 승진을 초고속으로 하고요. 네. 육군의 최고 대장까지 됐는데 칠레는 4개의 군대가 있는데 육해공 경찰군이라고 그래갖고 네. 전부 다 군대 계급서예요. 경찰까지도. 네. 이 사성장군 4명이 짜고서 쿠데타를 한 겁니다. 사성장군 4명이면 육해공 경찰까지. 그냥 싹 다네요. 네. 평해를 결성해갖고 모든 군대가 대통령으로 쳐들어갔고요. 네. 사살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엔데 대통령이 생존하면 나중에 후환을 남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엔데 대통령이 경호원들하고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요. 문제는 4명의 장군이 협의체로 했잖아요.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그것도 다 때려잡은 거래. 다 때려잡고 내가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이제 대통령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 2번 한 거예요. 한 번은 반란족 쿠데타라고 하나는 친일 쿠데타를 한 거죠. 더블 쿠데타. 네, 더블 쿠데타. 이 나라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2번 한 사람이에요. 쿠데타 일으킬 때 무슨 암호가 있었다면서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라디오의 그 일기예보 그 사인이었대요. 그 육해공군 그다음 경찰군까지. 근데 그 당시 산티아고의 날씨가 혹시 진짜 비가 맑았대요. 왔어요? 맑았대요. 맑았는데. 네, 이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니까 이제 이게 사인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계엄령 같은 건 있었나요? 계엄은 당연히 있죠. 쿠데타.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야간 통금도 시행해갖고 0시부터 6시간 안에 사람도 못다는 얘기하고 다 체포해버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네요. 네, 저 어릴 적에 전 통금이 있었으니까. 네. 자, 이 칠레 쿠데타가 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쿠데타라고 보시는지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토탈해갖고 30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 체육관 사건 유명해요. 체육관에다가 네네. 10,000명 이상이 되는 반체제들 갖다 집어넣어요. 바로 잡아갖고 2주일 내에. 분명히 뭔가 나쁜 짓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직결체형을 했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반체제인다 중에 이제 시체도 찾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살당했다고 소문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인 다음에 헬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산맥 있잖아요. 네, 고산지대가 있죠. 예, 거기다 갖다가 다 던져버렸대요. 동물 먹이되라고. 헬기로 실어가지고.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에요. 근데 그때 왜 뭐가 마음에 안 든 겁니까 도대체? 살바도르 아엔데라고 좌파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인데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부유층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좌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부유층 입장에서는 막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런 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피노체트가 나타날 때 환호하는 집단 세력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부유층들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CIA에서 칠레 군부를 이렇게 부채질을 한 거죠. 너네가 한번 뒤집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칠레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콜롬비아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좌파 정부가 막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는 소련 있잖아요. 당시에 적대국인 그렇죠. 소련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잘못하면 이제 중남미가 전부 다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그럼 우리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소련 편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안 되겠다, 갈아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미국 CIA도 나쁜 새끼도 아닙니까? 진짜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선택을 완전 뒤집어 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였고 네.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30-40년은 괴로워요. 73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1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척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쿠데타 세력들이 40년 가까이를 쿠데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빈부격차 가장 심한 4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칠레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잘 사는 건 맞는데 소수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수두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좋고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발전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예, 자원도 많은데. 요 새끼 하나 때문에. 네. 고양 교수님, 이 칠레 쿠데타 세긴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긴 센데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에 비하면은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센 쿠데타가 있습니까? 양 교수님께서 피노체트를 얘기를 했는데 피노체트가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스페인을 초토화시키는, 황폐화시키는 거기에는 한 사람이 독재자가 어떤 새끼입니까 또? 죄송합니다. 예, 고운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어떤 종교의 그렇죠? 향이 많이 나면서 예, 이름 따라 가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낱낱이 보여주십시오. 1936년에
그 스페인 총선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아, 이건 잘못됐어.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 쿠데타 지금 얘기십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프랑코가 이게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스페인은 바보 같은 꿈은 꾸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연결해봤습니다. 왜 선거 결과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까? 좌파 정부가 선거에 승리하니까 네. 이 군부가 반란을 하는 거예요. 아, 거의 지금 비슷하네요. 피노체트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네. 스페인은 전 지역 쾌청함. 정반대 야모예요. 정말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 일기예보로 한 군사 쿠데타 많아요. 이게 또 유행이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네네. 그때는 뭐 무선통신이 군사 무선통신도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라디오만 정확하게 장거리파로 나가거든요. 정시간대에 나오면서 약간 무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기예보거든. 날씨 예보는 무조건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야 쳐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그리고 어떻게 라디오에다 야 새끼다 뭐 탱크 몰고 가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자, 그렇다면 구 교수님께서는 왜 스페인 쿠데타를 세계 최악의 쿠데타로 보십니까? 사실 스페인 쿠데타는 네. 스페인 쿠데타나 내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아, 네. 한 세대기가 있죠. 예, 이게 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 연관이 있는 걸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스페인 쿠데타로 시작한 쿠데타가 네. 3년간 스페인 내전으로 번집니다. 프랑코가 이끄는 국민파 쿠데타군과 공화파 정부군 사이에 이 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히틀러가 무솔리니와 함께 프랑코를 지원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을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쿠데타를 진압하는 세력 중에 그렇죠. 결국 이게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1940년대 초에는 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 놓고 아니 50만을 감금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다가 그렇게 모아놓고 그중에 한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거예요.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여성들한테는 성적인 학대가 극심했다고. 피노체트에 지금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도. 피노체트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혀가면 무조건 다 성고문을 해버려가지고 불임이나 난임, 심지어는 이제 자궁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 이런 기술 이것까지 나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몰골 안 가리니까. 이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틀러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랑코는 또 도와줬겠네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 안 도와줬습니다. 히틀러는 안 도와줬어요? 하다못해 곧 명절인데 샴푸 세트 같은 거라도 뭐라도. 그것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분은 나몰라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못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까? 아예 히틀러한테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 하기 싫지만 그럼 히틀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걔 상또라이 아니야 이거. 상도덕이 없는 거죠. 형이 다 도와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안 도와준 게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만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이 독재자 프랑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장장 39년을 지배하면서 야, 이 새끼야! 처벌받지 못하고 폐혈증으로 아! 죽은 걸로 나와 있어. 죽을 때까지 집권했네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지금. 이거 안 죽었으면 더 집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독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죽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죽지도 않는 거죠. 피노체트, 이 개끼 어떻게 됐습니까? 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91세까지 천수 누리다 죽었어요. 야, 이 나쁜 야!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그 이상의 또 나쁜 짓을 하면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고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쿠데타, 다른 범죄보다 뭔가 처벌이 안 되고 지나가거나 슥 지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토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데타라는 세력은 독재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독재라는 과정에서 독재가 밀리면 자기는 끝장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반 세력을 20-30%한테 엄청난 과실을 주고 즉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능력 안 된 사람 공무원을 채용해서 뽑는다던가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사회 조직 내에서 상위 조직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네네. 이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독재가 되게 3대에 걸쳐서 거의 왕조식으로 되는데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독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일단 엘리트 집단을 왕창 양성해놓고 이들이 계속 누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봐요. 상위 집단도 그 독재자가 무너지면 본인도 자기 무너지고 권력이 다하고 부가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수를 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쿠데타가 일어나면 해당 국가에 나아가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과 후유증을 남길까요? 대외적인 인식이 일단은 많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을 오고 싶은데 네. 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관광 가지 말자. 네.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무역도 당연히 다 무역도 막혀요. 당연히 안 되고 수입도 수출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성장 동력이거든요.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지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콘텐츠고 저런 콘텐츠도 있고 한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군사 독재를 하게 되면 넌 누르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대로는 따라가라 하는데 뭐가 새로운 게 창조가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쿠데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어디서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국민 모두가 사실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관심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는 일부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너무 좌쪽으로 몰려거나 너무 우쪽으로 몰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건 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저쪽 우파는 다 나쁜 놈이야. 좌파는 다 나쁜 놈이야. 이래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사람을 박쥐로 이렇게 매도해서 박쥐가 나쁜 동물도 아닌데 네. 해파리냐 박쥐냐 아니면 아메바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제가 그래요. 그중에 하나만 골라줘봐요. 나도 헷갈리니까 이러거든요.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하트를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뭔가 동그라미 같은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